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기까지 13세기 중엽 원이 비실비실 망해갈 무렵 공민왕은 쌍성총관부를 다시 찾겠다고 싸움을 걸었으니 이때 활약했던 무장이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이었다. 그 공으로 이자춘은 벼슬을 하사받고 이성계도 자연스레 무장이 되었는데 10년 뒤 중국의 도적 집단인 홍건적들이 고려로 쳐들어와 무려 수도 개경을 함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이때 홍건적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이가 그리고 4년 뒤 이번에는 충선왕의 서자였던 심양왕 더 큰 군이 고려 왕위를 먹겠다고 원나라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때도 이들을 막는데 공을 세운 것이 이성계였다. 그리고 쉴 틈도 없이 왜구가 침입했는데 이때도 왜구를 토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이가 바로 이성계였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무장으로 입지를 다졌던 이성계였지만 여전히 주류 세력들이 그를 보는 시각은 변방 출신 무장나부랭이었다. 그러던 중 공민왕이 죽자 이이님이 정권을 휘어잡으려 하는데 이때 최영을 도와서 이이님 세력을 몰아낸 것이 이성계였고 이때부터 중앙정계의 핵심 인물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후 국제정세가 변하고 중원은 명나라 차지가 되자 명은 과거 원이 지배했던 쌍성총관부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에 화가 난 고려 조정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갔다. 우왕, 이를 대체 어쩌면 좋겠소? 최영, 이참에 우리가 요동을 치는 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명은 원나라 장량 세력인 북원과 대치하며 전국이 불안해서 승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 싸우면 망합니다.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여름철 농번기라 농민들을 군사로 부려서는 안됩니다. 둘째, 날씨가 더워 활에 악효가 녹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군은 활이 주목입니다. 셋째, 우리가 요동을 치는 사이 왜구가 침입하면 어떻게 막겠나이까. 넷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불가루는 무시되었다. 어디서 개가 짖나. 맞싸움이다. 헛소리옵니다. 이래서 이성계는 화가 단단히 나는데 또 그런 이성계에게 요동정벌에 앞장서라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압록강의 하중도 위화도에 이르렀을 때 큰 비가 내려 더 이상 군대가 전진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이성계로서는 난감한 일이었다. 진격하자니 질 게 뻔하고 군을 돌리자니 반역자가 되고 영모, 그거 좋구나. 이참에 내가 쓸어보마. 결국 이성계는 군대를 돌려 개경을 치고 내친김에 우왕을 왕위에서 내쫓고 최영까지 제거한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위화도 회군이다. 그리고 이후 창왕, 공양왕 등 바지사장을 안치니 사실상 고려는 이성계 1인 체제 국가라 해도 손색이 없었다. 한편 이런 이성계의 쿠데타에는 신진사대부라는 개혁 세력도 큰 몫을 했는데 나를 도와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주겠어. 이런 식으로 정도전 등으로 대표되는 급진파를 꼬드긴 것이다. 하지만 정몽주 이색 등으로 대표되는 온건파들의 생각은 달랐다. 이색,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반역은 안 될 짓이야. 정몽주, 그렇고 말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안 될 일이지. 때문에 이성계와 정도전은 이런 온건파들을 설득하던지 제거했어야 하는데 결국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고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에 이른다.